네, 안녕하세요. 채널의 선비 이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운동법 비교를 좀 해드려 보려고 좀 칠판 앞에 섰는데요. 이제 쓰면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일반인의 운동법이랑 선수들의 운동법. 보통 선수들의 운동법을 일반인들이 많이 따라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일반인, 선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뭐 일반인들은 대부분 약을 사용하지 않죠. 내추럴이랑 케미컬 사용자. 자, 우리는 로이더라고도 합니다. 근데 선수라고 다 로이더인 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반인도 케미컬 사용자들 꽤 많습니다. 이걸 편가르기 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거에 따른 트레이닝적 방법적 차이, 그런 거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회복력에 따른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케미컬 사용자들은 회복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볼륨의 운동을 가능하게끔 해요. 좀 더 강도 있게도 할 수 있고 뭐 근력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빨리 올라가죠. 거기에 따른 사실 운동법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스트레스성 호르몬, 우리가 코티졸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일정 시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혹은 그냥 에너지가 소비되기만 해도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좀 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근합성이 좀 잘 일어나는데 남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실제로 근합성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추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거 별로 권장하진 않죠. 그 대신 이제 좀 나눠서 자주자주 하는 걸 좀 많이 권장을 하고, 뭐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호르몬들이 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자기만의 운동법을 좀 만들어서 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좀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세 번째, 운동 스킬. 자,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정석적인 운동 많이 하죠. 뭐 여기서 중량을 치냐 자극을 주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보디빌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자극점을 찾는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운동 스킬,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운동 스킬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뭐 느낌 있게 가져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치면, 선수들이나 아무래도 이제 케미컬 사용자들은 변형 스킬을 많이 사용해요. 변형 스킬의 대부분은 스티킹 포인트에서 운동을 하거나 혹은 수축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두 컬러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90도 지점에서 가장 힘들잖아요. 이 지점 내에서 운동을 한다던가, 뭐 대표적으로 이런 식 운동 영상 한번 찍은 적 있죠. 뭐 그런다거나 혹은 수축 지점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거. 그러니까 이완을 충분히 시키지 않고 뭐 등 운동이나 이런 걸로 예를 들면 밑에서만 이렇게 계속 무게를 걸어놓고 수축을 한다던가. 보통 이런 수축 지점이나 이런 걸 많이 신경 쓰고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사람들이 뭐 힙 운동을 하든 뭐라든 좀 걸어놓고 운동을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이런 식으로 수축 지점만 가져가서 걸어놓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근육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운동이란 건 단축성 수축도 있지만 신장성, 뭐 원심성이라고도 하죠. 신장성 수축이란 것도 있고, 실제로 근육의 활성도나 근발달은 신장성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됐을 때 더더욱 많은 게 일어납니다. 근데 가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수축 위주의 운동을 하거나 스팅 포인트 속에서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신장성 수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운동이 제대로 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좀 제대로 된다고 느껴지긴 하죠. 왜? 통증이란 게 생기니까. 통증을 자극이라고 착각을 하죠, 보통. 운동이 제대로 돼서 움직이는 자극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운동이 되는 진짜 자극이랑 가짜 자극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근육통도 진짜 근육통, 가짜 근육통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육통이란 건 근육에 상처가 난 거잖아요.
말 그대로 미세한 부상이 생긴 거고 그거를 회복을 하면서 다시 강해지는 방법인데 강제로 부상만 입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이 정확히 일어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운동이라고 하지 강제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쳤거나 본인만의 특이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굉장히 좋은 신체 발달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부상 확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효율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좀 기본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걸 먼저 익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대부분 좀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이런데 좀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보여주는 게 좀 있고, 그러니까 몸이 좀 좋고. 그리고 약간 특이한 운동법들. 왜냐하면 특이한 운동법들이 어떤 사람의 도피처가 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되게 힘들잖아요. 막 무겁게 들어야 되고, 막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너무너무 근육도 아프고. 근데 저런 방법으로 하면 좀 더 쉽게 근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 해보니까 좀 쉬운 것 같아. 자극이 잘 와.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더 잘 됐나 보다. 이러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운동 방법을 세상 모든 선수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만 하고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의 특이한 운동법은 그냥 그 사람한테만 맞는 거든가 아니면 그 사람도 자기가 운동이 잘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인 운동 방법이 임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검증이 됐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런 거란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할 거지?